책을 읽는 건 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한 달에 책을 6권씩 읽었습니다. 꽤 뿌듯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읽은 책 리스트를 쭉 보는데 제목만 보고도 내용이 떠오르는 책이 10권도 안 됐습니다. 70권 가까이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은 건 10권. 나머지 60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페이지를 넘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뷔페에서 접시에 음식을 잔뜩 담아본 적 있으시죠? 근데 한 입씩 먹고 남기면 그건 많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담은 겁니다. 독서도 똑같습니다. 많이 읽는 건 많이 담는 거고, 기억에 남는 건 제대로 소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읽는 게 진짜 내 살이 될까요? 첫 번째, 예고편 독서법입니다. 영화 보러 갈 때 예고편 안 보고 가시나요? 대부분 예고편을 먼저 봅니다. 아,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전개겠구나. 미리 윤곽을 잡고 들어가니까 2시간 동안 길을 잃지 않거든요. 그런데 책은요? 대부분 1페이지부터 무작정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육 심리학에 선행 조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전체 틀을 먼저 머릿속에 세워두면 합숙 효율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뇌에 빈 서랍장을 먼저 놓아주는 거예요. 서랍장이 있으면 정보가 들어올 때 어디에 넣어야 할지 뇌가 바로 알거든요. 서랍장 없이 정보를 쏟아부으면 바닥에 다 흘러내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읽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첫째, 목차를 훑습니다. 챕터 제목만 쭉 읽어보세요. 둘째, 서문이나 프롤로그의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고 정리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마지막 챕터의 결론 부분을 살짝 엿봅니다. 그러면 스포일러 아니에요?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에요. 도착지를 알고 출발하는 사람과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 같은 도로를 달려도 남는 게 완전 다릅니다. 두 번째, 형사 독서법입니다. 형사가 용의자를 심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말을 듣되 그냥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왜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지? 이걸 계속 추적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이 하세요. 저자를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960년대에 이미 검증된 독서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SQ3R이라고 읽기 전에 질문을 세우고 그 답을 찾으며 읽는 방식입니다. 이걸 제 방식으로 바꾼 게 형사 독서법이에요. 저자가 200페이지를 쓰면서 진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상 한두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말이죠. 나머지 전부 그 한두 문장을 설득하기 위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 문장을 어떻게 찾느냐?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흔적을 남깁니다.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표현을 살짝 바꿔가면서 다른 사례를 들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돌려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자백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누가 오는 길에 꼭 사다 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확인하고 나갈 때 또 말하고 저자도 똑같이 합니다. 읽으면서 이거 아까도 비슷한 말 했는데 하는 순간이 오면 거기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그게 이 책의 심정입니다. 저는 이런 반복 지점을 발견하면 페이지 상단을 접어 놓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도 접어 놓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책을 다 읽고 접어진 페이지에서 특히 또 형광펜으로 칠한 곳을 이렇게 읽으면서 핵심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화 독서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읽을 준비가 아니라 덮을 준비부터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읽을까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책을 덮은 직후에 갈립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 뭘 하시나요?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카톡하는 경우도 있죠. 야, 나 방금 영화 봤는데 진짜 대박이거든?
주인공이 처음에 이러이러한데 중간에 반전이 있어서 이렇게 신나게 떠들다 보면 그 영화 내용을 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한 챕터를 읽고 나면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야, 나 방금 책을 읽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뭐 친구든 거울 속에 나든 상관없습니다. 30초만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하버드와 퍼드 대학 공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정보를 넣을 때마다 꺼낼 때 기억이 훨씬 강하게 고정됩니다. 이걸 인출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시멘트가 마르는 원리입니다. 그냥 부어만 놓으면 영원히 물렁물렁해요. 근데 한번 꺼내서 모양을 잡아주면 단단하게 굳거든요. 기억도 똑같습니다. 설명하다가 그게 뭐였더라? 하고 막히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짜증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한 순간이 시멘트가 마르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쓴 이후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출퇴근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5분 동안 방금 읽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설명합니다. 따로 시간 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걷고 있는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이 5분짜리 습관 하나가 제 독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번째,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3회독 독서법이에요. 같은 책을 3번이나 읽으라고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같은 책을 대충 3번 읽는 게 다른 책 3권을 한 번 읽는 것보다 머리에 남는 양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인지심리학에서 처리수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를 얕게 처리하면 얕게 기억되고 깊게 처리하면 깊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 읽으면서 처음부터 깊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 보는 내용을 첫 번째 읽기에서 깊이 이해한다는 건 처음 만난 사람의 성격을 첫 대화에서 완벽히 파악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깊이를 나눴습니다. 3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1회독은 빠르게 훅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영화 예고편처럼 전체 윤곽을 잡는 겁니다. 이 책은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히 이해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1회독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지형 파악이에요. 2회독은 이번에는 좀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문단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1회독에서 전체 지도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이 핵심이구나 하는 감이 잡혀요. 처음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전부 다 줄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책 한 권이 통째로 형광펜 범벅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2회독에서는 그런 일은 조금 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게 1회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3회독,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 2회독에서 줄친 부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내 생각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내 경험에서는 이렇게 저자의 말에 내 말을 붙이는 거예요. 3회독에서는 책은 더 이상 저자의 책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붙는 순간 그건 나의 책이 되는 겁니다. 이 3단계가 왜 강력하냐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전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3번에 나눠서 점점 깊이를 더하면 뇌가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스테이크를 통째로 삼키는 게 아니라 잘라서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아니 3번이나 읽을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 2회독과 3회독은 시간이 거의 많이 안 걸립니다. 1회독에서 이미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2회독은 조금 더 빠르게 훑어가면서 표시를 할 수 있고 3회독은 표시한 부분만 보면서 생각을 적는 거라 전체 분량의 20% 정도만 읽는 셈이에요. 표시한 부분을 모든 생각을 적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한 번 읽고 다 까먹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덜 들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읽기 시작한 이후로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답답했던 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5번째, 반박 독서법입니다. 4번째 방법에서 이미 내 생각을 붙이는 과정이 있었죠.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저자한테 반론을 써보세요. 3줄이면 충분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동의를 하든 반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 입장을 세우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심리학에서 자기 참조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뉴스에서 수십 개의 소식을 보지만 내가 사는 동네 소식이나 내 직업과 관련된 뉴스만 기억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필사만 하면 뇌는 남의 이야기로 분류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베껴 써도 손목만 아프고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 내 반론, 내 경험을 한 줄이라도 붙이는 순간 뇌는 이걸 내 이야기로 재분류해요. 내 이야기가 된 정보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논쟁했던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선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독서에서도 이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읽은 책마다 블로그에 다 이렇게 서평을 기록하면서 항상 기록을 남겼는데요. 저자의 핵심 주장, 거기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내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최대한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게 못 쓰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서 기억이 증발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읽기 전에 3분 예고편을 만들어 뇌에 서랍장을 놓아주세요. 읽는 중에는 형사처럼 저자의 반복을 추적하세요. 1분 후에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30초만 꺼내보고 같은 책을 3번 점점 깊게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자한테 3줄 반론을 써보세요. 이 5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혹시 이 반복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독서는 콩나물 키우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물을 줘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물을 줄 거라면 좀 더 똑똑하게 주면 더 빨리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5가지가 바로 그 똑똑한 물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읽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남기는 게 오히려 실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집으세요. 그리고 딱 한 챕터만 오늘 배운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